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에릭슨에 대해서 제 구독자분께서 리뷰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에릭슨이라는 종목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릭슨 같은 회사는 말이죠. 먼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섹터에 들어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인더스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더스트리 내에서는 53개의 회사 중에 3위를 했고요. 섹터에서는요,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IT 섹터에서는 16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 순위로 보면은 3,920개 회사에서 156위를 할 정도로 매우 강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레이팅 서머리를 보시면요. SA, Author, Wall Street, Quant 전부 다 bullish, bullish, very bullish라고 평가할 정도로 앞으로도 미래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주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대비 주가를 보시면요. 1년 동안 36%가 오른 훌륭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들어가가지고 이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쪽의 사업 분야는 말이죠. Ericsson's Radio System, Network Service, Network Solution, Network Management로 대부분 다 여기서는 5G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Automated Network Operation, Cloud Communication, Cloud Core, Cloud Infrastructure, 디지털 BSS, Transform Business와 같이 대부분 다 클라우드 쪽을 갖고 있네요. 클라우드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anaged Service를 보시면요. Network Design and Optimization, Management Service, 그리고 Enterprise Service, Cloud and IT Service 쪽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IoT and New Business인데요. IoT Solution, New Business, 그리고 Dedicated Network 해서 네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에릭슨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말이죠. 에릭슨의 랜 마켓 쉐어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을 비교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점점 에릭슨의 랜 마켓 쉐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스 아메리카 쪽에서는 48%에서 52%로 증가했고요. EMEA 쪽에서는 31%에서 32%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outside China and NAM 쪽에서는 27%에서 28%로 에릭슨의 램 마켓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이죠. 화웨이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에릭슨과 화웨이는 이렇게 서로의 경쟁 상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5G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화웨이가 1등이었거든요. 5G 관련 장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시키면서 그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에릭슨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화웨이가 갖고 있는 그런 마켓을 에릭슨이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아예 쓸 수 없게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 버렸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에릭슨도 들어갈 것입니다. 캐나다를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5G를 제공해주는 그런 벤더로 지정을 했었고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동참하자라고 했는데 캐나다는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캐나다의 벨 캐나다 그리고 텔루스라는 회사는 이제 노키아와 에릭슨을 자신들의 새로운 5G 랜 벤더로 쓰겠다고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이쪽 이 BCE와 이 TU라는 회사는 말이죠. 맨 처음에 화웨이를 4G LTE 서플라이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에릭슨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확실히 에릭슨에게 호재임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제품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노키아와 에릭슨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주의 통신사 중에 한 개인 이 업투스라는 회사는
에릭슨을 이제 5G RAN 벤더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텔스트라 같은 경우는 에릭슨과 인텔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다폰이라는 또 다른 호주의 유명한 통신업체는 말이죠. 노키아로 가기로 했고요. 에릭슨은 화웨이가 처음에 갖고 있던 시장을 계속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UK,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것도 주로 코어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35%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는 논 코어 마켓에서만 이제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실제로 UK에 있는 보다폰 같은 경우는 에릭슨을 랜 서플라이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과 다른 회사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BT라고 해서 BTGOF라는 이 커뮤니케이션 회사는 에릭슨을 5G의 코어 서플라이어로 하기로 지정을 했고요. 게다가 650 밀리언 달러까지 써가면서 화웨이가 만들어 놓은 4G 장비들도 다 그냥 교체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Germany,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자 했을 때 싫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걸 뭐라 부르죠? Deutsche Telekom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7월 22일부로 에릭슨의 5G 네트워크 장비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에릭슨의 입장에서. 왜냐면은 이 두시 텔레콤이라는 회사는 3G랑 4G 서플라이어를 화웨이로 해왔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5G가 에릭슨이 된다는 점은 에릭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승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6월 20일 날 텔레포니카의 경우도 5G 네트워크를 에릭슨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말이죠. 텔코라는 회사에게 화웨이의 장비들을 3년에서 8년까지만 쓸 수 있도록 아예 지정을 해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4개의 프랑스 텔코라는 회사 중에서 2개의 회사가 이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고 그게 50%의 네트워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에서 8년 동안은 이 텔코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점점 화웨이 장비를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에릭슨이 파고들 수 있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해서 오렌지 프랑스라는 회사는 말이죠. 에릭슨과 노키아를 이제 자신들의 5G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데에 대한 회사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팬의 KDDI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에릭슨과 노키아를 자신들의 5G 벤더로 임명을 했죠. 싱가포르를 보겠습니다. 화웨이를 그냥 버려버리고요. 에릭슨과 노키아를 자신들의 5G 네트워크의 파트너로 만들기까지 했네요. 인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중국산 벤더를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인디아와 중국은 서로 안 좋은 앙숙 관계에 있기로 유명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디아의 마켓은 에릭슨에게 있어서 매우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제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노르웨이 텔리아라는 회사 그리고 덴마크 TDC 그리고 아르헨티나 텔레포니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에릭슨을 자기네들의 5G 서플라이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화웨이가 서플라이어였지만 이제는 에릭슨을 쓰기로 했네요. 이번에는 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화웨이가 블랙리스트 당하면서 에릭슨이 갖고 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비뉴만 보시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29조를 이제 2019년에 기록을 했죠. 29조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노스 이스트 아시아에서는 26조, 노스 아메리카는 70조, 그리고 유럽 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59조, 그 다음에 미들 이스트 앤 아프리카 쪽에서는 25조, 아들에서는 16조, 총 227조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웨이가 제재를 당하면서 그거에 따른 마켓 셰어 퍼센트 인크리스를 보시면요. 33%, 5%, 20%, 50%, 33%, 5%, 총 평균 28%의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2025년에 대한 이 매출액, 즉 마켓 셰어의 확장으로 인한 2025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출액을 보시면요. 39조, 29조에서 39조로 자그마치 10조나 늘었죠. 그리고 노스 이스트 아시아에서는 26조에서 27조로 1조가 상승했습니다. 노스 아메리카는 70조에서 84조로 14조, 유럽 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59조에서 88조로,
Middle East and Africa에서는 25조에서 34조로, Other에서는 16조에서 17조로 자그마치 291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해 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기준이 아니라 바로 7월쯤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죠. 어쨌든 이 기준을 보고 말하자면 말이죠. 2025년 베이스 케이스의 주가를 보시면은 16.81달러로 지금보다 5달러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 불 케이스를 보시면은 24달러로 지금의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거기 때문에 다 이까지 가지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렇게 2020년 Q2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sales를 보시면 말이죠. 2020년 Q2 때는 55조를 기록했네요. 작년에 동분기 때 비교하면 54조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COVID-19인데도 불구하고 1%라는 net sales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gross margin을 보겠습니다. 38.2%를 기록했고요. 작년에는 36.7%로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디서 상승을 했냐? 바로 이 디지털 서비스, 소프트웨어 세일즈 쪽에서 상승을 했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managed 서비스 쪽에서는 efficiency gain으로 좀 더 효율성이 높아졌고요. IPR revenue에서도 이제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quarter on quarter이랑 비교했을 때, 즉 2020년 Q2 그리고 2020년 Q1끼리 비교했을 때는 조금 줄어들었죠. 지난 분기에는 40.4%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38.2%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0.9 빌리언 달러만큼의 적자가 바로 이 인벤토리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Operating Income 쪽에서는 2020년 Q2는 4.5 빌리언 달러, 그리고 2019년 Q2는 3.9 빌리언 달러로 year over year로 했을 때 18%라는 상승을 이번에 2020년 Q2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보시면 말이죠. 일단은 2020년 Q2랑 작년 Q2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적자를 줄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OM 쪽에서 14.1%라는 성장률이 나오면서 작년 동분기 대비 18%라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net income을 보시겠습니다. net income을 보시면 2020년 Q2에는 2.6조를 기록을 했고요. 2019년 동분기, 즉 쿼터2에는 1.8조로 지난해 동분기랑 비교했을 때 40%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밸런스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말이죠.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 그리고 현금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금부터 봐보겠습니다.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말이죠. 4.85조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17%라는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꽤나 impressive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non-current investment를 보시면 3.36조로 총 두 개를 합치면 약 8조 정도의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게다가 current investment까지 합치면 말이죠. 약 9조 정도 가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9조라는 어마무시한 양의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receivable 12개월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돈이 6.19조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포지티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습니다. 이 부채를 보시면 말이죠. 일단 non-current debt가 3.85조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조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12개월 이후에 2021, 22, 23 이렇게 걸쳐서 조금씩 갚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non-current debt가 4조 정도 있고요. 여기 current debt가 약 1.26조가 있죠. 이건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참고로 이 두 개를 합친다고 해도 말이죠. 약 5조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은 9조 정도 된다고 했죠. 이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를 다 갚아도 4조라는 돈이 남으니까 이거야말로 굉장히 좋은 밸런스 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어블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거래처들에게 돈을 내야 되는 돈인데 말이죠. 여기 리시버블 보면 6.19조 정도 갖고 있다고 했죠. 충분히 리시버블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밸런스시트야말로 굉장히 회사의 건전한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시트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에릭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은 말이죠. 우선 밸런스 시상으로 봤을 때 캐시가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요. 경쟁사가 바로 화웨이였는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화웨이도 지금 점점 마켓 쉐어를 잃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틈을 타서 에릭슨이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마켓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오스트레일리아나 당연히 UK, 프랑스, 그리고 Germany, Japan, 미국까지 점점 에릭슨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로 갔을 때는 앞으로 5년 뒤에는 지금의 에릭슨보다 훨씬 더 큰 에릭슨이 되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에릭슨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